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축공학 이론을 빌드업 해나가는 건축공학 빌드업 채널입니다. 보통 예비 건축주 또는 어떠한 건축물을 시공하고자 하는 건축주께서 설계사를 선정하고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고, 주변에서 보면은 그 내용이 보통 이럴 것이라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흔히는 특별한 지인이 없으면은 설계사에서 추천하는 업체를 한다든지, 왜냐하면 설계사에서는 그 시공업체하고 몇 번 같이 그 협력을 해본 결과 잘한다 이런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소개를 해줄 것이고, 또 하나는 지인을 통해서 아는 이제 시공업자를 선정해서 이제 소개를 받아서 한두 군데 견적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견적을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A라는 업체는 나는 600만 원에 시공하겠다, B라는 업체는 나는 800만 원에 시공하겠다, 등등등등 나오겠죠. 그러면은 사실 그게 그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충분히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되면 이 정도 집은 5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근데 사실은 이제는 그런 방법을 좀 벗어나서 좀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냐. 만약에 그 시공업체가 500만 원에 시공하겠다고 했는데 하면서 시공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A라는 자재를 이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B라는 자재를 사용하면은 거기서 실질적으로 이제 원가가 그 시공업자 차원에서는 이제 원가가 세이브가 되는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이 될 수 있겠죠. 그 사실은 이제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것까지 계약서에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 평당이라는 개념에는 굉장히 함정이 숨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그런 내용과 그러면 어떻게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내 집 짓기에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LCC나 VE에 대해서는 한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LCC와 VE는 항상 같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LCC와 VE를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간단한 실례도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제목을 집 짓기 무조건 싸게 짓는 것이 정답일까요?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흔히 A라는 건축업자는 400만 원에 지어주겠다 그러고 같은 도면을 가지고, B라는 시공업자는 600만 원에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건축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400만 원 업자한테 맡겨서 집을 짓겠죠.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둘은 똑같이 집을 지을 것이다 이제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함정이 숨어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건축공사 프로 차트를 이제 쭉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이제 시공사를 선정할 적에 정확하게 수량을 도면에 의해서 수량을 산출해서 그 산출된 수량 한 가지를 가지고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이제 그 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정확한 수량이 없이 각자가 수량을 산출해서 한다 그러면 수량 산출도 틀릴 수도 있지만은 정확하게 어떤 자재를 똑같은, 예를 들어서 석재를 만약에 외부의 석재를 사용한다 손 치더라도 그 석재 가격이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평당 단가에는 그런 함정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수량도 정확하게 산출하지만은 왜 이 자재를 써야 되는지, 왜 이 공법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금액이 이렇게 나왔다. 반대로 이제 그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전체 공사 투입 비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평당 얼마가 들더라 이렇게 역산출은 가능할 수는 있죠, 충분히. 근데 이제
공사를 하기 전에 도면을 가지고 이걸 300만 원에 내가 시공하겠다, 600만 원에 시공하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어떤 과정이다.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분명히 건축의 전반적인 내용은 LCC, 이제는 이제 이게 뭐 결국은 이제 과학적인 내용이라는 게 그 LCC라는 개념을 아주 중심에 두고 뭐 설계 단계부터 이건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그 설계가 완료되면은 이제 시공 단계에도 그렇게 해서 중심에 두고 시공하고 그런 또 업체나 뭐 이 자재나 공법이나 결정하면서 그 항상 그 LCC가 중심에 있으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제가 이제 이 내용 뭐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은 우리는 사실은 이제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라는 내용을 뭐 대형 공사나 대형 회사에서는 뭐 흔히 이제 도입이 된 기법이지만은 이제 특히 그 소형 공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통상 이제 건설비 위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건설비를 결정하면서 이건 유지관리비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패시브 주택에는 이제 일부 그게 그 사실은 LCC 개념이 아니라 그냥 뭐 단순히 그 에너지 비용을 줄이겠다라는 이제 차원으로 이제 그렇게 패시브 주택이라는 기법이 독일에서부터 이제 발생이 돼서 왔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LCC 개념으로 하면은 과연 그게 이제 어느 선에서 단열까지 단열의 정도를 어느 선까지 할 거냐, 뭐 이거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또 한 번 이제 그거는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건축비를 산정할 때는 LCC다, LCC 개념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초기 투자비는 이제 이 건설비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를 어느 자재를 선정하나 어느 공법을 선정하면서도 어떻게 유지관리비랑 연관성이 있는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 항상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건설비는 뭐 다 아시겠지만 기획하고 설계하고 시공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이고,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건물을 사용하는 동안 들어가는 뭐 운영, 보수, 교체, 폐기 비용. 이 사실 이게 폐기 비용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보수 비용, 운영 비용은 뭐 다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이 폐기 비용이라는 것은 생각을 안 했는데, LCC에는 사실은 이것까지 포함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제 LCC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그림도 한두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흔히 이 부분만 생각을 하죠. 건설비. 이 부분만 눈에 보이는 빙산. 근데 이 빙산이라는 게 이렇게 바다 위에 떠 있는 거 보면은 이 밑에 있는 그 빙산이 사실 더 크거든요. 굉장히 더 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LCC를 설명할 때 이 빙산 모델을 많이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이해하기 쉽게 돼 있죠. 그래서 건설비 크게는 그다음 이제 유지관리비. 뭐 건설비에는 이제 뭐 설계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토지비도 있을 거고 뭐 다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유지관리비에는 이제 이게 유동성이 있는 거죠. 건설비는 일단 확정이 되는 거죠. 이게 뭐 토지비도 일단 확정이 됐고, 설계비, 건설비 이게 확정이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시점인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유지관리비는 틀려지는 거겠죠. 폐기 비용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그래프도 제가 아마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Y축이 이제 비용, 뭐 건설 비용이라고 하고, 뭐 유지관리 비용도 여기 있을 수도 있고, X축이 이제 품질 및 성능의 이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품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용도 올라가겠죠. 이렇게 품질이 올라가면서, 대신에 또 품질이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요 선이 이제 그 시공비죠. 초기 투자비. 그리고 요 라인이 이제 유지관리비. 그럼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되냐? 품질이 높아질수록 유지관리비는 이제 떨어지는 거죠. 만약에 품질이 여기쯤에 있다, 그러면 비용이 여기밖에 안 되죠. 유지관리비가.
이렇게밖에 안 되겠죠. 품질이 껴 있으면. 그 품질이 여기쯤 있다. 여기쯤. 그럼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높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요 최적점을 찾는 게 이제 관건입니다. 요 최적점. 요 최적점을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초기 투자비에서 이제 초기 투자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제 항목이 뭐 설계비, 토지비, 시공비 있겠지만 우리가 시공비 하나를 가지고 봤을 적에 시공비에서 예를 들어서 품질을 쭉 하는데 품질을 여기까지 올린다. 품질을 여기까지 올린다. 이렇게 오면은 이거 좀 과도한 품질이 되겠죠. 유지관리비는 다소 줄겠지만은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적점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최적점. 이 최적점을 찾아주는 게 이제 이게 토탈 코스트라고 총 비용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게 LCC가 되는 거죠. LCC.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요 LCC를 개념을 인식하고 이제 설계하고 시공하면은 최대한 이 점을 찾을 수 있는 자재를 선정한다든지 공법을 선정한다든지 하면은 이 총 비용에 들어간 그게 헛되이 쓰이지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가끔 예를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품질을 과다하게 올리면은 당연히 좋을 수가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뭐 당연히 품질이 떨어지면은 비용도 적겠지만은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요 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어느 시점에서 해야 되느냐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초기 단계에서 기획하고 설계하는 단계에서 최대한 이 점을 찾아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 내 집에 아주 짜임새 있는 시공 방법이다. 건설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예로 뭐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정도야 흔하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예를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뭐 초기 비용이 200만 원이 전략이 됐는데 10년간 사용하니까 1000만 원이 전략이 되더라. 이거 이제 간단한 예로 이게 이제 패시브 주택의 원리가 사실은 이겁니다. 이건데 이제 이게 과도하게 200만 원을 이게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뭐 한 500만 원 만약에 여기서 200만 원, 한 500만 원, 뭐 1000만 원이 추가가 됐는데 사실은 에너지 비용이 우리가 좀 저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 보면 한 500만 원밖에 전략이 안 됐다. 그러면 이건 이제 잘못된 선택인 거죠. 뭐 창호가 됐든 외단열이 됐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적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뭐 요 사례도 이제 뭐 마찬가지인데 외장재 수명 이거는 뭐 그냥 사례로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꼭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혹시 뭐 스타코를 하든지 페인트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스타코 한번 해놓으면 평생 쓰는 건데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유지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건축주께서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뭐 건축업자, 이 자재업자나 뭐 설계사 얘기만 듣는 게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또 제3자한테 물어보고 본인이 공부해서 스타코 마감은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유지보수를 해야 되느냐. 뿐만 아니라 또 스타코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지금 자재들이 외장재도 많이 있으니까 이거 외장재 하나만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모든 자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검토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례로 말씀드렸지만 스타코나 페인트 마감은 뭐 5년에 한 번씩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고벽돌을 한다든지 뭐 타일을 한다든지 석재 마감을 한다 그러면은 뭐 쭉 유지보수 없이 진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장단점은 있을 수 있어요. 고벽돌이나 타일이나 뭐 석재가 있으면은 혹시라도 파손이 되면은 그거 뭐 보수하는데 또 비용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좀 사실은 쉽지 않은 이제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건축공사 프로와 차트에서도 직접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흔히 우리가 이제 이 토질에 대해서는
집 짓기를 하면서 이제 건축 시공자들도 이 사실 대형 건축에서는 이건 아주 기본으로 하는 거거든요. 집안 조사를 하고 거기에 이제 지정 공사를 하고 뭐 이런 게 기본인데, 예를 들어서 제 경험을 봤을 적에 뭐 아파트에 뭐 3,000평이 됐든 5,000평이 됐든 이 평면상에서 뭐 집안 조사를 뭐 이렇게 몇 공을 했다고 예를 들면은 그게 이제 다시 이게 이제 인면으로 단면으로 봤을 적에 사실은 이게 이 안반층이 집안 조사했을 적에는 뭐 GL-15m 정도에서 안반층이 있다. 그래 거기까지 파일을 받는 걸로 설계를 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선단 지지 말뚝 해가지고 이제 여기 안반층에 파일이 지지되는 걸로 이제 설계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안반이 또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이 부분의 파일은 사실 더 내려가야 되는 거죠. 한 2m나 3m. 이럴 때는 파일을 박으면서 이제 설계 변경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파일은 전부 다 10m로 설계를 했는데 여기는 15m, 뭐 12m가 나왔다. 여기는 뭐 8m가 나왔다. 그러니까 적게 나온 데는 이제 잘라내고, 예. 증감으로 하는 거죠, 설계 변경을. 뭐 이런 식으로 땅 속에는 사실 우리가 이게 지질 조사를 이렇게 몇 공을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토지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은 건축 공사를 하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보통 소형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다 그냥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면을 뭐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도면을 보면은 거의 그 기초 도면이 다 똑같아요. 그냥 한 400에 매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아무리 여기에서 이제 뭐 매트 공사를 잘했더라도 이거는 파일을 박았는데도 파일이 정확하게 박지 않아갖고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질 수가 있는데, 더군다나 이 파일 공사도 안 하고 매트 공사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집안이 이렇게, 이 부분은 이제 뭐 원집안에서 이제 괜찮은 집안인데 여기는 전부 다 이제 뭐 이 공국이 있다든지 매운 뭐 집안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이게 건물이 이제 이렇게, 이게 뭐 당장은 아니지만은 2, 3년, 3, 4년, 4, 5년이 지나면서 비 오고 물이 빠지고 비 오고 물이 빠지면서 침하가 되는 거죠. 이런데 침하가 한번 되면은 이 균열 보수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계속 그건 침하가 될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지정 공사를 해주는 것이 LCC 차원에서는 나중에 이게 패시브 주택을 지어가지고 이 윗부분은 뭐 정말 한 1,500만 원 평당,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1.5리터 정도의 그 집을 지었어요. 예? 1.5리터 정도의 이 패시브 주택을 지었는데 한 5년 지나니까 이렇게 기울어가지고 균열이 생긴다. 기초를 똑같이 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이건 무모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LCC라는 게 중요한 게 전반적으로 이게 검토가 되고, 뭐 토지를 이제 구매할 때부터 산다 그러면은 그 총 비용을 계산하고 설계하고 시공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이 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요즘에 뭐 이 패시브 주택으로 시공하면 에너지 비용이 굉장히, 나는 뭐 에너지 전혀 사용 안 하고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요런 정도 내용만 아시면은 스스로 아마 판단하고 생각하실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본인들이 생각해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판단을 해봐야 돼,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그래서 LCC라는 이런 이론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우리가 돈을 아끼는 골든타임, 우리 건축에서도 골든타임이 있는 거죠. 이 의학에만 골든타임이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쭉 이 건축을 하면서 좀 의학계하고 좀 비슷한 용어도 비슷하고 뭐 이런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심혈관 질환이 와가지고 병원에 갈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이 뭐 10분이다, 5분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건축도 마찬가지죠.
이 돈을 아낄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어디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초기에 기획하고 설계 단계에서 여기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여기서 거의 8, 90%는 이루어져야만이 돈을 아낄 수 있는 거죠. 뭐 시공 단계에서도 사실은 이제 부위 같은 거는 이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 갈수록 이제 그 좁아지는 거죠. 뭐 이거는 제가 앞에서도 좀 한두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LCC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설계 기획 단계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골든타임이다. 뭐 이것도 같은 맥락의 이제 말씀이죠. 같은 맥락의 말씀이고 무조건 비싼 자재가 정답은 아니다. 무조건 오버 스펙 이것도 정답이 아니다.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게 싼 게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은 하는데 그러면 비싸고 많이 하는 것이 정말 정답이냐? 그것도 정답이 아니다. 그건 계산을 뭐 간단한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건 계산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적정한 그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뭐 본인들도 생각해보고 이제 전문가하고도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정한 그 포인트냐. 그래서 그 점을 찾아서 적용하는 것이 맞다. 과도하게 여기에 그 비용을 많이 들일 필요는 없지 않냐.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통은 뭐 그 평당 400, 내가 건축주라고 하면은 평당 400만 원, 평당 600만 원 오면은 나는 평당 400만 원 짓겠다. 누구라도 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역설적으로 똑같은 거죠. 이게 400만 원 준 건물이 400만 원, 제가 봤을 때는 400만 원 준 건물은 400만 원 이하의 어떤 가치를 발휘할 것이다. 그 400만 원이라도 제대로 발휘하면은 뭐 건축주 입장에서는 사실 손해 보는 게 아닌데 이제 그 뭐 평당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정말 이제 우리 LCC 개념을 알고 설계 단계에서 그거를 최적화를 시키면은 정말 제대로, 그러니까 제대로 쓰여질 때 돈이 들어가는, 뺄 때는 빼고, 그런 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불필요한 공정을 제거하는 거죠. 뭐 로스도 감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나중에 이제 그 공법이나 이거 할 적에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이제 자재가 로스가 안 나는 설계를 하는 그런 뭐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도 더 디테일한 이제 내용은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지금은 이제 LCC나 VE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이 로스가 나지 않는 그 자재를 선정하는 것도 VE의 한 일종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추후에 사례를 들어서 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화장실 계획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평면에서 여기가 뭐 1800이다. 이쪽이 2400이다. 그러면 1800이면 368, 600에 600각 저 타일이 로스 없이 딱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그 설계를 이제 거기에 맞춰서 타일을 뭐 만약에 벽에 타일을 붙이겠다 그러면 어느 타일을 붙일 거냐, 뭐 600에 600, 300에 600각 타일을 붙이겠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로스 없는 그런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원가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뭐 타일 그 원가 얼마나 되겠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각 공정별로 그게 쌓이면 그게 큰 돈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품질 비용을 아끼지 마세요. 뭐 그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LCC 개념에서는 이거 굉장히 좀 초보적인 이제 내용이긴 한데 이제 뭐 품질은 당연히 이제 확보가 돼야 되겠죠. 품질은. 그래서 이제 그 품질의 정도를 얼마만큼 할 거냐 이게 사실은 이제 LCC 개념에서는 더 중요한 거죠. 기본적인 품질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실은 그 뭐 아주 그 이제 중요한 뭐 거론조차 할 필요가 없는 이제 요즘에서는 내용인데 이게 과연 이제 품질의 정도를 어느 정도 할 거냐, 품질이 이게 12 전체라 그러면 이게 8에서 할 거냐, 뭐 5 정도에 할 거냐 이제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게 사실은 LCC나 VE의 이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하게 이제 뭐 예방 비용 설계
이제 LCC 개념이 사실은 이제 설계감리에서 다 검토를 해서 이렇게 공법을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자재를 여기 이 부분에 이 자재를 사용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미연의 설계 단계에서 방지하는 것이.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건 이쁜 자재니까 이쁜 모양도 괜찮고 컬러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겠다. 이제 이런 건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당연히 뭐 미적인 것도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 자재가 여기에 쓰여졌을 적에 뭐 부착력이라든지 늘어나는 신장률이라든지 이게 가능한 적합한 건지 적정한 건지 이제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것이 LCC 개념이다. VE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 집 짓기를 하는 이제 예비 건축주께서는 LCC를 적용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거를 검토를 해야 되는 건지 이 말씀을 드리면은 최소한도 어느 자재를 선정을 했을 적에 이 자재의 교체 주기, 그러니까 내구성이 몇 년이 되느냐, 뭐 이 정도는 알아야 되죠. 그 이후에 이제 그 자재에 대한 그 요구 성능이 다 있습니다. 뭐 방수제가 됐든 외장재가 됐든 내장재가 됐든 외장재는 외장재대로 당연히 이제 거기에는 햇볕이나 이런 데 이제 견딜 수 있는 힘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요구 성능이 있듯이 방수제 같으면 이게 늘어나는 신장률이 몇 프로가 되느냐 뭐 이런 거와 같이 간단하게 그런 쭉 항목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검토하는 게 좋은 거지. 보통은 그냥 자재를 이거는 뭐 컬러가 괜찮으니까 괜찮다, 모양이 괜찮으니까 괜찮다. 당연히 그걸 봐야 되겠지만은 그 이면에 이제 그런 이 자재가 어디에 쓰일 거냐에 따라서 그 요구 성능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에너지 효율 뭐 이런 건 요즘에 뭐 일반인들이 다 이건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예. 그래서 뭐 에너지 효율도 뭐 당연히 이제 효율이 높을수록 단가가 좀 높아질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도 적정하게 판단하는 게 좋은 거죠. 예, 너무 뭐 좋다고 마냥 올라갈수록 단가가 올라가면서 비싼 자재는 사실은 좀 배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유지 보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뭐 유지 보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저희가 이제 특히 요즘에는 이제 전열 교환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전열 교환기가 저기 뭐 천장 위에 있다든지 어디 저기 위에 다락방 위에 구석에 있다든지 그러면 필터를 하나 교환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번거롭겠죠.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자재를 비교할 때도 당연히 거기에 이제 에너지 효율도 비교를 하고 연료 회수율도 비교하고 뭐 비교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유지 보수하는 비용도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다든지 뭐 두 달에 한 번씩 하다든지 1년에 뭐 두 번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30년, 40년을 생각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이제 뭐 굳이 외부 사람을 부르지 않으니까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제 무형의 어떤 그 가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직접 하든 누가 하든 간에 그 하는 거는 그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 행위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LCC 개념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초를 튼튼하게 한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건데 집안 조사를 흔히 이제 빼먹고 간다든지 그냥 뭐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지내력 기초에서 이제 그 하중을 체크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도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 토지일하고 집안 조사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는 한번 해놓으면은 뭐 이게 뭐 재시공도 어려운 거고 뭐 유지 보수는 뭐 당연히 이제 기초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유지 보수하는 방법은 있지만은 굉장히 이제 그거는 손해가 크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좀 관가되고 있다. 소형 건축물에서는 그게 좀 안타까울 따름이고 그런 걸 계속 제가 강조해서 앞으로는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집은 가격이 아닌 가치를 짓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평당 400이냐, 평당 600이냐, 난 400으로 짓겠다, 싸니까. 근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똑같은 가격을 600만 원짜리는 나를 바가지 씌우는 사람이고 400만 원짜리는 잘 짓는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만큼 가치 있게 짓느냐. 그러니까 평당은 할 수가 없어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도면에 의한 수량을 산출해서 왜 이 자재를 썼는지, 이 부분에 외장에 왜 이 자재를 썼는지 그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모든 것에 왜 이 공법을 썼는지 이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문가는 그 시공자나 설계자는 왜 이 자재를 썼냐? 아, 이 자재는 지금 A, B, C 4개의 자재를 판단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전문가한테 물어보면은 그걸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건축주에게. A, B, C 3개의 자재를 검토했는데 A 자재는 조금 비싸지만은 유지보수가 비용이 안 들고 내구성이 길다. 그래서 이 자재를 썼다. 그러면 따져보면은 좀 더 싼 자재를 해갖고 한번 유지보수를 하고 하는 비용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초기 투자비가 50만 원 더 올라가는 거니까 싼 거죠. 그렇게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유지보수비가 안 든다 이게 아니고, 그러면 유지보수를 한두 번 하더라도 비자재를 썼을 적에 그 유지보수가 적으면은 그거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초기 투자비가 100만 원이 올라갔는데 비자재는 유지보수를 하면은 200만 원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건 100만 원이 싼 거다. 이렇게 판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LCC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형 건축물도 LCC나 VE를 적용해서 설계 단계부터 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내 집 짓기를 하시는 분들은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